자, 15번에 해당하는 것은 각 유별에 대해서 위험 등급이 1등급인 품명을 모두 쓰는 것인데요. 위험물에 대한 표 전체적으로 품명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히려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법령을 전부 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에서 2번, 3번, 4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틀리시지 않도록 하는 게 60점을 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법령을 외우는데 힘을 빼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차분하게 좀 풀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인류위험물의 경우에는 무와 과염, 요부질, 중과 5, 3천으로 우리가 외울 수 있죠. 이 중에서 위험 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무와 과염, 그 다음에 요부질, 중과가 2등급, 3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백황유적, 오철마분, 인고천인데요. 자, 여기에서 위험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자, 위험 등급은 백황유적까지가 2등급, 나머지가 3등급에 해당합니다. 삼류 위험물은 10알칼리나, 2황, 5알토유기, 3금수인탄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위험 등급을 나눠보면 10알칼리나까지가 아니라 2황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이 된다는 거, 어디에서 위험 등급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수인화물은 위험물은 많지만 품명은 간단하죠.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가 사료위험물의 품명입니다. 그래서 1등급은 특수인화물만, 2등급 2개, 나머지가 3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1등급은 특수인화물이 되겠고요. 오류위험물은 10진류, 백기실, 200 니니아디로 여기에서 1등급은 10kg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2등급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1등급, 2류 위험물엔 1등급이 없죠. 3류, 4류, 5류에 해당하는 이 품명들을 이제 우리 위험물 표에 있는 그대로 오타 없이 틀린 글자 없이 잘 적어내시면 모두 쓰시오기 때문에 모두 써야 채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요.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는 뭐 높이, 두께, 용량, 뭐 탱크가 몇 개까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면적,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기능장이기 때문에 지금 간마기 뚝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간마기 뚝이라는 건 방유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방유제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약간 더 막아주는 뚝을 설치한다. 약간 더 막아주는 뚝이다. 방유제가 높은 담이라면 간마기 뚝은 이 방유제 안에 들어가는 낮은 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담을 왜 설치할까요? 이 방유제의 넓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번 더 막아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마기 뚝은 일단 기준 자체가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주위에 설치를 해야 되고, 높이는 0.3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때 용량 합계가 2억 리터를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1m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뒤에 있는 2억 리터를 넘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에 1m 이상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높이는 0.3m 이상, 그 다음에 방유제보다는 0.2m 이상, 여기까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마기 뚝의 재료는 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쓰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 또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쓰시면 되겠고, 간마기 뚝의 용량은 간마기 뚝 내에 설치된 탱크 용량 곱하기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론에서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플러스 간마기 뚝이 무엇인지, 간마기 뚝의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재료와 용량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이송취급소에 대한 설비 기준인데요. 자, 이송취급소는 위험물을 파이프, 배관을 통해서 운반하는, 그래서 그 사용한 만큼 계량해서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위험물 판매 방식입니다. 자, 이송취급소에 설치해야 되는 경보설비, 웬만한 경보설비는 뭐 이제 소화설비까지 연동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지만, 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불이 나거나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불을 끄는 것보다는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송기지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아니라 소리가 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로 비상벨 장치와 확성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펌프실에는 가연성 증기 펌프 설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냥 이송취급소에 대한 법령을 다 한 문장씩 잘라서 문제의 형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제 본문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그 이송취급소에 대한 법령을 읽어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고요. 배관에 서로 인접해 있는 두 개의 긴급 차단 밸브 사이에 배관 안을 치환할 수 있는 그 배관 사이에 빈 부분이 생긴다면 거기에 그 부분을 약간 막아줄 수 있는 재질로 물이나 불연성 기체, 질소나 아르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있죠. CO2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배관의 경로 사이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의 거리마다 해야 되는 것은 지진 감지 장치와 감전계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피그 장치입니다. 피그 장치는 뭐 배관과 동등 강도 이상으로 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송취급소에 설치되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번까지 보다는 가나 다번에 해당하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잘 보시면 좋겠고, 실기시험이 항상 최근 기출문제 안에서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 답으로 가고 답으로 나왔던 부분이 문제로 바뀌고 이런 경향이 참 많기 때문에 문제뿐만 아니라 답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에 안포화약의 재료로 활용되는 원료인데요. 인류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완전 분해 폭발 반응식 사료위험물에 해당하는 거. 자, 안포화약은 어떻게 만드는 폭약이냐면 질산 암모늄 94%랑 경유가 6%가 혼합되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폭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물에서 나오는 폭약이 또 흑색 화약하고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위험물에 나오는 3대 화약이 완성이 됩니다. 안포화약의 인류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질산암모늄이겠죠. 자, 질산암모늄이 완전 분해 폭발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분해가 아니라 완전 분해될 때는 어떻게 변하냐? NH4NO3가 되겠죠. 질산암모늄입니다. 자, N2 쪼개지고요. N2, O2, H2O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고, 자, 개수를 쓰게 되면 2214가 완성이 됩니다. 자, 사료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경유고요. 경유는 제2석유류의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1000리터, 위험 등급으로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반응식과 지정수량 위험 등급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3대 화약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자, 19번입니다. 자, 기능장에서는 뒤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문제와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그런 문제가 5점에서 10점 정도의 배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아까 그 앞에서 그 한 문제가 중복이 됐었던 문제가 있었죠. 사실 그 문제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부터 하나씩 땡겨져서 여기가 18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8번으로 보시면, 자, 9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4번하고 지금 중복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 9번이 다른 문제가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9번이 삭제되는 게 맞고요. 요즘에 출제되는 문제는 이제 19번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8번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는 풀이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주유를 할 때의 법령을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는 뭐 법령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고 그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 법령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라서 이 상황에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해당 없음인지 이것을 찾으라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첫 번째 상황은 고정 주유 설비를 이동 탱크 저장소에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주유소에 가서 우리가 자동차에 주유를 하는 그 설비는 고정 주유 설비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을 고정 주유 설비라고 하고, 이동 탱크에 주유할 수 있는 설비는 그 주유소에 약간 외진 곳에 있어요. 일반 차량이 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고정 급유 설비라고 하는 주유 설비, 주유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위치가 약간 이제 안쪽에 있습니다. 건물 옆에 있기도 하고요. 자, 이 설비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탱크의 위험물을 채우기 위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 급유를 할 때는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하면 안 되고 고정 급유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고정 주유 설비에서 설치를 이렇게 주유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번에 해당하는 것은 과태료 사항에 해당하고요. 자, 두 번째,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난방유나 중장비 그리고 이동 주유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동 탱크 저장소는 다른 말로 탱크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 차량에 탱크가 달린 형태를 탱크롤이라고 하는데, 이 이동 탱크 저장소가 어디에 쓰이냐면 그 기름 보일러 떼는 집에 등유 배달할 때 쓰입니다. 자, 그럴 때도 하나 쓰이지만 지게차나 크레인이나 건설 장비와 같은 곳에 이 크레인을 주유소로 가져갈 수도 없고, 그 크레인에 들어가는 기름이 엄청난데 그것을 뭐 말통에 담아서 옮길 수도 없고, 바로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건설 장비에도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 있는 이 위험물은 어디로 운반이 되느냐? 하나는 난방유로 공급이 될 수 있고요. 보일러 기름으로 공급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장비에 주유를 하는 때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가 건설 장비에 주유를 하는 것은 위반 사항에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없음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동 탱크 저장소가 자가용에 주유하는 거 될까요? 이 위의 상황은 되지만 아래 상황은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자,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뭐를 사용해야 된다?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을 해서 주유를 해야 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번의 답은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가번이 과태료, 나번이 해당 없음, 다번이 벌금인 상태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이제 19번째 문제이고, 가장 마지막 문제가 이제 가나다라, 마, 바사, 아자차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배점이 10점입니다. 우리가 총 1번부터 18번까지 5점씩의 배점을 하고요. 19번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로 10점 배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0점에서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 앞쪽에서 충분히 문제를 맞춰주시면 여기에서는 뭐 최대 5점, 최소 2, 3점만 맞춰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만 푼다. 아는 것은 제대로 맞춘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수에 압도당하지 않고 마지막 문제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심리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림 중에서 미음에 해당되는 설비에 대해서 답하시오. 자, 미음 부분은 이렇게 관이 내려오는데 탱크보다 약간 더 내려와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누유검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줄여서 누유검사관이라고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이 누유검사관은 4개소 이상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개수는 4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는 이제 각각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자, 기역이 어디인가요? 이 탱크와 연결되는 통기관입니다. 통기관. 자, 통기관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니은의 높이니까 탱크로부터 지면까지의 높이 0.6m, 디귿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통기관의 높이니까 4m,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
이 통기관과 벽면까지 그 통기관과 이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1.5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 중요한 숫자는 여기가 0.6m라는 거, 그리고 이 탱크 전용실의 두께가 0.3m, 탱크와 탱크 전용실 사이의 길이가 0.1m 간격이라는 거, 그 다음에 통기관이 높이가 4m, 부지 경계선까지 1.5m의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각각의 위치별로의 그 수치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제 단일벽 탱크와 이중벽 탱크가 있다. 이중벽 탱크의 종류를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이중벽 탱크는 강화 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 그리고 강제 이중벽 탱크.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다 맞춰야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재질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 누가 하느냐? 자, 탱크에 대한 시험을 하는 주체는 이제 강제 단일벽 탱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중벽 탱크 둘 다 시도지사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 또는 어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 시도지사가 둘 다 답이 되겠습니다. 압력 탱크 수압 시험, 탱크 시험에 대한 것은 맞추셔야 하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자,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의 수압 시험을 하는 경우,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시험하느냐? 자,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하고, 이때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 압력 탱크 외의 경우에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 탱크인 경우에는 이미 압력이 걸려있는 상태의 탱크입니다. 그래서 탱크마다 정해져 있는 압력이 달라요. 그것을 상용 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정해진 압력 중에서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시험한다는 것이 달라집니다. 압력 탱크가 아닐 경우에는 버텨야 되는 압력이 70kPa이지만 압력 탱크의 경우에는 압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의 1.5배까지를 견뎌야 되고, 시간이나 확인하여야 할 사항,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와 압력 탱크인 경우의 시험 기준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압 시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자, 수압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물을 강하게 채웠을 때 그 안에서 새는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인 기밀 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압 시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충전 방지 장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90%가 찼을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됐을 때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90%가 찼을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과충전 방지 장치의 작동 방법인데, 주입구를 폐쇄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 비읍에 채워야 하는 재료는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탱크 전용실과 탱크 사이에 채워야 되는 것인데요. 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겠지만, 뭐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최대한 비슷하게 완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탱크의 재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미뤄두더라도 꼭 이제 가져가야 될 부분은 완전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